화력이 조절이 안 됩니다. 화력이 조절이 안 되면 우리 중국집에 음식이 어떻게 되죠? 다 타버린다 이 말이지. 그럼 다 타버리면 먹을 게 없잖아요. 배고프단 말이지. 내 성질대로 다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없어. 나는 너무 사랑이 갈급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런 사람의 정들이 필요한데 막 입만 벌렸다면은 막 용암을 빡 이렇게 어떻게 되면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요. 불이 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 조절을 하겠다고 말씀을 바로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소라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주 출연하고 있네요. 저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얼굴이 등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상담사 일대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자 잘못 쓰는데 상담사 진짜 못 적네. 일대기. 지금 여기 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비 왔어요. 울산도 잠깐 비 왔다고 그러던데 지금 습기가 너무 많네요. 제가 상담사가 원래 처음부터 꿈은 아니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 키우면서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그때는 큰아이하고 양육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 기관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개인 상담도 받고, 그 다음에 부모 교육도 좀 받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상담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윤소라 씨는 통찰이 좀 된다. 그러니까 개인 상담을 계속 받으면 돈이 드니까 개인 상담 하지 말고 이렇게 부모 교육 쪽을 좀 들어봐라. 그게 더 도움이 될 거다. 요렇게 해서 이제 코가 낀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부모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그 부모 교육을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그 기관이 이제 부모 교육을 정신역동식으로 했어요. 또 역동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거 이제 프로이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프로이드를 만나게 됐는데, 프로이드에 대한 정신역동 이론을 책을 받고 이상하게 책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고 그날 밤을 꼴딱 샌 거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세계가 있구나. 뭔가 될 것 같다. 이런 기분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다시 공부를 하게 됐어. 공부하고 나는 인연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먼저 공부를 시작한 이제 거기 도반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소라야, 너 정도면 공부하고도 남아. 이 말을 혹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죠. 좀 안 좋게 말하면 코가 깬 거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공부를 시작해서 남편이 좀 그저 지지를 해주긴 했어요. 어차피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 뭐 한번 해봐라. 그리고 뭐 제가 워낙 아이들 양육이나 부모 교육에 관심이 좀 있었던 터라 좀 중심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제가 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석사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뭐 얼마나 하겠노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어쨌든 석사는 제가 그때 울산에서 살았는데 울산이 아니라 서울 상담을 한번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뭐 울산이나 서울이나 돈이 들어가는 거는 뭐 그렇게 차이가 크게 안 나겠는데 이렇게 이제 오판을 한 거죠.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서울 통학했어요. 약 2년 반 이상 풀었어요.
알파. 자, 통학을 일주일에 2번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차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그 철도청은 나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내가 그 장학금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 왜냐면 통학 자체도 너무 힘들었지만 이때 저희 큰애가 중학교 중학생인데 말 안 들어요. 중학교 사춘기였어요. 그리고 작은애 너무 어린 초딩 하나 이 둘을 놔두고 태풍이 불어오는 날에도 그때 울산에 나무 뿌리가 못 필 정도의 태풍이 왔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내가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에 갔네. 그래서 서울에 선생님이 어머 선생님 여기 왜 왔어요? 선생님 지금 울산 난리 났어. 지금 기차도 서고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으로 큰아이한테 막 전화가 왔어. 엄마 오늘 학교 수업이 지금 멈춰졌어. 태풍이 와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버스가 안 다니네. 그래가지고 그래 너 어떻게 갈 건데 택시 타고 갈 거야? 그래 나는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좀 심각했더라고. 근데 그때도 서울을 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자격증 때문에 심리 상담 쪽은 공인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국 상담 심리학회. 그다음 또 뭐 있죠? 한국 상담학회 전문 상담사. 이 2개를 공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2개의 자격증을 목표로 제가 인턴까지 했죠. 내가 공부는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자격증을 따서 나는 내 내담자를 만나리라 이런 욕심을 좀 가졌죠. 빨리 나는 현장에 가고 싶었어요. 필드라고 하죠. 현장에 되게 가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마지막 학기 때쯤에는 상담실을 오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석사하고 하면서 너무나 럭키하게 제가 그 개인 상담을 다른 선생님한테도 좀 받았었거든요. 뭐 집단 상담도 가고 돈 많이 들었어요. 상담 여러분 함부로 돈 비지 마세요. 돈 진짜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이 서서히 망하려면 음악을 시키고 예술을 시키고 또 서서히 망하려면 상담 공부를 시켜라. 심리 상담 공부를 시켜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이때 이제 개인 상담을 한 선생님한테 이제 받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저랑 상담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거죠. 상담 천재가 났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싹을 바로 키워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너무나 로케하게 제가 이제 건가지 지금 이름 바뀌었죠. 건가지에 바로 이제 꼽혔어요. 그래가지고 자원 상담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도 내가 상담을 할 수 있을까? 전혀 이제 짬밥이 되지 않았어. 근데 하필 그때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인가 사정이 생겨서 그 선생님이 이제 출근을 못 하신 거죠. 그때 자원 상담가 선생님이셨고 그래가지고 거기 사무실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다 나를 바라보는 거죠. 선생님 지금 전공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들어가라. 내담자는 지금 왔는데 만나야지 어떡하겠노. 그래서 이제 제 상담 라이프가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감사하죠. 저의 떡잎을 알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경험이 저한테 좋은 경험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단계는 요렇게 흘러가네. 그러면은 내가 졸업해가지고 기관에 들어가면은 요 정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벌이 수입이죠. 그다음에 근무 형태,
그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파악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상담 쪽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되게 많이 써요. 하지만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고 이게 수입적인 측면이 되게 곤란한 수준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상담하려고 오는 사람보다 상담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좀 공급이 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하고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이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 조금 파악이 됐어. 경험을 좀 했는데 파악이 됐어. 근데 제가 어땠냐면 계약직은 하기 싫었어요. 계약직 하기 싫었고 그 다음에 센터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 다음에 기간 나하고 맞지 않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권위적인 이런 부분들 네네네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데 좀 많이 참아야 돼. 그래서 그거는 이거는 일단 안 맞다. 근데 제가 이제 TCI를 해보니까 이게 안 맞아. 이게 난 좀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자유롭지만 내 안에 규칙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내 거를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카페 형식의 다가갈 수 있는 상담소를 만들자. 이래서 이름도 기차 안에서 지었어.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제 카페 마음이라고 소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카페 마음이라고 지었어요. 예. 이게 그냥 뭐 상담실인지 카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이제 만들자. 그래서 그때 제가 일본 영화를 봤는데 첩보원들이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첩보원들이 세탁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세탁소에 이제 은밀한 벽을 열면 거기 막 레이더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때 영화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세탁소 아저씨, 세탁소에 뭐 이렇게 재봉질하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요원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세탁소는 그냥 모형일 뿐이다. 안에서는 그 요원들의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상담소에 가는 거를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는 바닥이 좁아요. 한 다리만 건너면 다 한단 말이지. 다행히 나는 울산이 고향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좀 모른 척하고 더 이상 안 파면 힙여 파지 않으면 누군지 잘 몰라. 내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상담실에 간다는 소문 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상담실에 발을 들이는 것 자체가 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닥이 좁다 보니까 세계가 좁거든요, 울산이. 그래서 이게 뭐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건지 뭐 어디를 가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상담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커피로도 돈을 벌고 상담으로 돈을 벌겠다 이런 야심찬 아주 계획이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커피는 이제 진작 접었습니다. 접었고 상담으로 그땐 진짜 제가 뭣도 모르고 했어요. 정말 하나도 뭣도 모르고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석사 졸업하고 이제 바로 상담실 오픈했죠. 2018년도에 석사 졸업을 했고 2018년도 2010 몇 년도부터 해서 자격증을 받아서 자격증을 또 안 걸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픈을 해서 했죠. 운 좋게 죽지도 아니하고 뭐 망할 듯 하면서 망하지 않는 그런 상담소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도 다행히 또 저의 상담 철학을 이해하시고 저와의 신뢰관계에 있어서 상담사보다 상담사를 더 믿어주시는 이제 내담자분이 계셔가지고 상담소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 케이스들을 마주했죠. 근데 주변에서 말릴 때도 있었거든요. 선생님 그 케이스 맡으면 선생님 되게 위험해. 그런 걸 리퍼를 시켜. 그 상담 선생님 계속 하다가는 저는 너무 힘들어져. 이런 케이스들을 좀 맡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를 맡으면서 잠도 잘 못 자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속상하거나 내담자분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표시는 안 했지만 혼자서 불 꺼진 카페 마음에서 소주 이랬다면서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케이스는 슈퍼바이저한테 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따로 제가 또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상담을 또 개별적으로 받아보기도 하고 여러 수법을 썼어요. 일단 저는 제 모토는 약이 되면 다 쓴다. 괜찮다고 하면 일단은 제가 경험해봐야 돼요. 그리고 일단 내가 한번 먹어봐야 돼. 그래서 괜찮은가? 이게 이제 내 마음속에 내 경험 속에 들어와야 내가 그걸 쓰거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쭉 운영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불안이라든지 공황 요런 쪽은 그냥 내 전문 분야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미 불안 기질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불안 기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착해.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상담사는 케이스를 많이 맡아서 프롬도 그랬고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지만 상담사가 잘하려고 하면 물론 슈퍼비전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경험들, 상담한 경험들이 상담사한테는 무엇보다 큰 자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겠나 하는 상담 케이스를 만나서 경험해 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약간씩 체급이 올라갔어. 체급이 약물이 이미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일단 뇌가 굉장히 눌려지는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뭘 물어보거나 생각을 한번 얘기해볼까 이렇게 하면 멍하게 계세요. 이제 증상들이 너무 드러나서 그걸 가라앉히려고 약물을 더 이빨에 넣었다. 그럼 그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제가 상담이라는 거를 이거를 계속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먹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지금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크리스찬인데 이게 우울과 그 자해, 그쵸, 우리 스스로 계속 괴롭히는 것도 자해가 될 수 있어요. 이 유튜브를 우리 애가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심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제 스크리닝을 하고 하여튼 조금 걸러요. 걸르고 근데 되게 우울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어떠냐면 니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노? 증상들을 보고 또는 그들의 증상들을 보고 이러는 거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울이 왔고 그 사람 이상한 거다. 공황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화가 났어. 그건 너무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잖아. 우울? 뭐 공황? 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뭐 크리스찬 아니고 스님이든 성당 다니는 사람이든 또 다른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걸리면 안 되는 거네. 맞죠? 다 믿음이 없는 걸로 치부가 되는 거. 답이 없는 거라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다 보니 서양 심리 상담이라는 게 좀 보완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좀 있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서양 문물에서 들어오다 보니 어떠냐면 약간 날카로워요. 그 다음에 언어 자체도 서양적인 언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TCI에서 자국 추구를 설명할 때 우리 안 좋은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막 충동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서양에서는.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불과 같은 힘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번에 알아들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양꽃을 이제 기질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질을 조망을 해드릴 때 불같은 에너지를 가지셨다고. 근데 지금 화력이 조절이 안 된다. 우리 불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불은 촛불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집에서 웍할 때 쓰는 그런 화력 있죠. 가스, 그런 화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우리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녹일 정도에 굉장히 끓는 용암의 온도로 끓이나요? 잘 모르겠네요. 포항제철 같은 데 가면은 쇠를 녹일 정도의 굉장한 불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한테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 있으신 건데,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 불 화력이 조절이 안 됩니다. 화력이 조절이 안 되면 우리 중국집에 음식이 어떻게 되죠? 다 타버린다 이 말이지. 그럼 다 타버리면 먹을 게 없잖아요. 배고프단 말이지. 내 성질대로 다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 없어. 나는 너무 사랑이 갈급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런 사람의 정들이 필요한데 막 입만 벌렸다면은 막 용암을 빡 이렇게 어떻게 되면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요. 불이 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 조절을 하겠다고 말씀을 바로 하시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솔직히 생각 없었거든요. 서울까지 내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박사까지 오게 됐어요.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더 보내고 나면 또 이 대학원 생활이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되게 기대되기도 하면서 지금 또 제가 류마티스 진단을 받았잖아요. 하필 지금 류마티스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하지만 또 다른 마음으로는 몸을 아껴서 써야 되겠다. 이제 그래도 이 류마티스를 맞았지만 이거를 다 해낸 내 자신이 참 기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그만두는 사람도 되게 많고 하다가 뭐 마음이 바뀐 사람도 있고 뭐 하다가 아픈 사람도 계시고 그런데 뭐 지금까지도 현장에서 내담자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대단한 인연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상담 라이프 상담사의 인연을 아직은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겠어요. 즐기는 건지 꾸역꾸역 해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병원에 약타는 날이어서 병원을 다녀왔거든요. 이상하게 오늘 조금 이제 피곤감이 좀 많이 겹쳐져서 그런 건지 뼈다구들이 또 다시 아프고 도깨비 물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안 아프던 엉덩뼈까지 막 또 아프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든데 상담한다고 또 다시 이제 병원 갔다가 막 지하철 타러 막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항상 저는 이제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이제 제가 왜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상담이 참 처음엔 내가 상담사가 된다고? 뭐 이런 생각이었다가 지금은 하늘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만나지는 여러 인연들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재미있게 상담해야지 이 생각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약간 자유롭게 얘기했어요. 글자도 막 이렇게 쓰긴 했는데 저는 이제 반백년을 넘긴 사람이잖아요. 공부도 되게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공부에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벌써 내 나이가 뭐 몇 살인데
이미 뭐 늦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발자국만 한번 가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다음 발자국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다음 장소가 좀 보이게 된다고요. 저는 지금 50이 넘어서 박사를 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늦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한 걸음만 더 떼면 돼요. 꿈을 쫓는다기보다는 그냥 요거 해보면 좀 재밌겠는데 보람이 되게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저는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침에도 약간 동영상을 올리게 했는데 좋으면 좋다고 이거 따봉 좀 남겨주시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제 동영상을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심심하지 않은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